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플러터 뽀개기 진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위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했었던 걸 조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었던 게 어떤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사용이 되었던 위젯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그죠?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저희가 같이 보면은 컨테이너. 자, 얘는 어떻습니까? 뭔가 얼라이먼트라는 다든지 뭐 패딩이라든지 데코레이션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뭔가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적용하기에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는. 그리고 디자인 적용 용이.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이즈드 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검색해 볼까요? 사이즈드 박스. 사이즈드 박스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굉장히 심플하죠.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가로, 세로, 그쵸? 가로랑 높이 그런 다음에 차일드 위젯이겠죠. 위젯밖에 없습니다. 요게 큰 차이예요. 사이즈드 박스랑 컨테이너랑 그리고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사이즈드 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콘스트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다트긴 초음법의 컨스탄트 생성자 쪽을 보시면 좋은데요. 얘는 이제 그 컴파일 때 그때 이제 상수로 지정이 되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컨테이너를 볼까요? 자, 커맨드 클릭. 컨테이너는 컨스트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크기, 뭔가 공간을 차지할 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을 때도 이렇게 뭔가 그 empty space죠. 빈 공간을 적용할 때 const sized 박스를 사용했던 이유가 왜냐면은 이게 좀 성능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사이즈드 박스를 사용한 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뭔가 빈 공간을 처리할 때는 물론 우리가 컨테이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컨테이너에서 하이트를 50을 주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컨테이너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할 때가 좀 더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빈 공간만 넣는 거면 웬만하면 컨스트로 생성하셔서 사이즈드 박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조금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 빈 공간 적용 시 용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아이템들을 넣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하나가 바로 로우랑 그리고 컬럼이었습니다. 로우의 주 방향 메인 엑시스는 뭐였죠? 그렇죠. 가로죠. 가로라서 왼쪽부터 스타트. 왼쪽. 그리고 끝에는 어디죠? 오른쪽은 그렇죠. 엔드가 되겠죠. 엔드가 오른쪽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그냥 우리가 가로선을 그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컬럼 같은 경우에는 주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컬럼이니까 세로겠죠. 그러면은 컬럼에서 스타트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위죠. 상단. 그러면은 엔드는요. 저 아래쪽이겠죠. 하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마다 저마다의 그런 반대 크로스 엑시스가 존재했습니다. 그죠? 크로스 엑시스. 크로스 엑시스는 얘는 세로겠죠. 그리고 컬럼의 크로스 엑시스는 어디입니까? 가로가 되겠죠. 요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인 경우에는 메인 엑시스로 크기를 차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속성이 바로 메인 엑시스 사이즈였습니다. 사이즈 기억나시죠? 요거 이제 미니 있었고 맥스가 있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화면이 요 정도 크기인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그쵸, 아이템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까지만 차지하는 게 그쵸,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차지하는 게
그 메인 액시스의 사이즈 미니였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여기까지 다 차지하고 싶어. 그러면 쓰는 게 메인 액시스 사이즈 맥스였어요. 이런 것만 좀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배경 화면, 이 로우 자체의 그러면은 아래쪽 높이를 완전히 변경을 하려면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우리가 보통 더블 인피니티로 이렇게 꽉 채워줬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화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네모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간격을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간격을. 예, 간격을 전체적으로 주고 싶을 때는 어떤 걸 쓴다고요? 그쵸? 이제 패딩을 사용하시면 됐죠. 예, 요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쵸? 그 내부에 패딩 넣으려면 패딩을 감싸면 돼요. 이런 것들 암기하지 마시고 바로 감싸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메인 다트에서 실행이 되고 있죠. 홈페이지에 이 컨테이너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패딩을 넣고 싶다. 넣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get 칼럼 바디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에서 옵션 엔터 패딩 검색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수치 조절하시고요. 저장하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네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저희가 이게 로우예요. 만약에 로우일 때 여기 이만큼 제가 이렇게 가로를 줬단 말이죠. 10 줬어요. 근데 나머지에는 가로를 꽉 채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 위젯에다가 제일 쉬운 방법이 익스펜디드를 그냥 인베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플렉시블로 플렉스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됐던 부분이 여기죠. 그렇죠? 플렉시블로 해가지고 플렉스 수치는 이제 가중치다 라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렉시블 할 때 이 차일드의 그 크기를 무시하면서 플렉스를 적용을 시키려면 이 핏 부분을 플렉시 핏 타이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한번 그 미니 미션을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한 어디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 화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멈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화면을 보시고 샘플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올 테니까요. 한번 안 되시더라도 계속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모두 구현을 해 보셨나요?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린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제가 미션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냥 폴더를 이 디렉토리에서 미션이라고 해서 new data 파일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first mission page라고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가 있었죠. stl stateless 위젯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first mission page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옵션 엔터 라이브러리는 매테리얼 다트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처음에 그냥 이 형태만 잡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플레이스홀더를 넣으면서. 그래서 일단은 first mission page를 메인 다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 앱의 홈 부분이 first mission page가 적용되면 되겠죠. 이렇게 봐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어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그리고 플러터로 지금 이렇게 돌리게 되면 디버그일 때 요게 생기거든요. 디버그 마크 표시. 요거 없애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다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이 매테리얼 앱 들어가시면 저기 아마 있을 겁니다. 디버그 쇼 매테리얼 이었나요? 뭐 있거든요. 배너 체크드 모드 배너 true로 되어 있는데 이걸 false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배너 뭐 디버그
체크드 모드 배너를 false로 하시면 안 보여요. 저장하고 이제 안 보이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한번 설명 좀 드려보면, 자, 일단 우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그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컬럼으로 일단 묶어볼까요? 컬럼으로 만들고 얘네들 다 하나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큰 컬럼 하나 만들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컨테이너로 해서 children, child 나는 컬럼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children 들어가고 대충 모양을 이제 컨테이너로 한번 잡아볼까요? width랑 width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트만 넣어야겠네요. 각각 아이템에 대한 하이트가 한 일단 100이다 라고 하고 색깔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칼라스 옐로우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얘를 자,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제가 밑에다가 또 그때처럼 이제 위젯 펑션이라고 합니다. 위젯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위젯 뭐 언더스코어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만들면 되겠죠. 자동 완성 코드 해주거든요. 요거 좀 최대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가져와서 리턴하겠습니다. 정대리님 왜 위젯이죠? 컨테이너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 상속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는데요. 컨테이너 보시면은 얘가 스테인레스 위젯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위젯은 위젯이라는 걸 또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위젯은 추상 클래스죠. 예. 그래서 전부 다 위젯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거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 뭐 포유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 어쨌든 간에 결국에 이제 조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컨테이너의 조상이 스테인리스 위젯이고 스테인리스 위젯의 조상이 위젯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젯이라는 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진격의 거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가 다 들어갔다고요. DNA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위젯으로 반환한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컨테이너가 위젯이니까 결국에 타고 들어가면 그 P는 못 속이는 겁니다. P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단은 겟박스로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네, 하고 위스는 사용을 안 하니까 일단은 매개 변수를 뺄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복붙을 조금 하겠습니다. 커맨드 D 그리고 이 컬럼에 대한 스페이싱을 두면은 아이템들 간의 간격을 좀 줄 수가 있겠죠. 한 10 정도로 줘볼게요. 이렇게 4개로 됐네요. 그리고 정드림 뒤에 검은 배경인데 이거 색깔 못 바꾸나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 다트로 있는 얘가 메테리얼 앱이잖아요. 결국에 마이 앱에. 그러면 여기서 이 앱 자체에서 저희가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테마 부분에 있어요. 테마 데이터에 저희가 이거 스캐폴드잖아요. 스캐폴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캐폴드 백그라운드 컬러 탭하면은 알아서 해주죠. 저장하면은 변경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칼라스 그레이로 적용이 됐죠. 그런 다음에 퍼스트 미션 페이지에 이 녀석을 우리가 컨테이너로 삼지 말고 여기에다가 스캐폴드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감싸주는 거예요. 옵션 엔터 스캐폴드 검색합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 쓰시면 돼요. 이거 그냥 잘라서 스캐폴드에서 바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스캐폴드가 적용이 되는 애들은 이 테마 자체에서 우리가 스캐폴드 색깔을 그레이로 했기 때문에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다른 색깔로 바꿨어요. 라이트 블루 액센트로 바꾸면 스캐폴드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스트 미션 페이지에 저희는 스캐폴드로 감쌌기 때문에 아까 그
글로벌 테마가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안내를 해줘요. 뭐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리무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바디를 그냥 컬럼으로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 뭐 최신 제휴사 혜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위젯 get 타이틀 타이틀이라고 해서 리턴 타이틀이니까 그냥 텍스트로 하면 되겠죠. 적용해 보면요. 최신 제휴사 혜택 최신 제휴사 혜택 하고요. get 타이틀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장하면은 최신 제휴사 혜택이 너무 작죠, 그쵸? 글자가. 그리고 어때요? 이거를 저희가 앱바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여기 위에 이렇게 상단에 스테이터스 바 이런 것들이 그 감싸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플러터에서는 세이프 에어리아라는 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디 부분에다가 세이프 에어리아라는 걸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컬럼 부분을 잘라서 세이프 에어리아 차일드를 아까 했던 거 넣으면 되는 거죠. 세이프 에어리아라는 지금 키워드를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이프 에어리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프 에어리아 플러터 닥이라고 가볼게요. 아니면 플러터 API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세이프 에어리아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세이프 에어리아 어떻게 쓰는지 대충 나오겠죠?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세요. 보면서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이거 복사해서 가져와 보는 거죠. 그러면 세이프 에어리어를 지금 컨테이너 안에다가 썼네요. 그러면 스캐폴드 이 바디 부분에 세이프 에어리어를 넣어볼까요? 넣어주고 이 차일드 있죠. 차일드 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컬럼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넣으니까 지금 세이프 에어리어가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세이프 에어리어 자체에 대해서 색깔도 뭔가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컬러를 뭐 화이트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뭐였습니까? 스캐폴드는 이거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이프 에어리어로 들어가면 색깔 적용도 달라지네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컬러를 안 넣게 되면 이제 투명이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스캐폴드에서 적용이 됐던 색깔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박스 컨스트레인트 익스펜드를 통해서 얘네가 이제 크기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제휴사 혜택이 이 스테이터스 창이랑 겹치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기존에 했던 저희 그거죠. 그러면 글자만 조금 더 일단은 아이템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컬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의 그 크로스 방향이 뭐 어디입니까? 반대 방향이 그렇죠. 가로죠. 가로에 아이템들이 왼쪽에 붙어야 되니까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컬럼에서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 되죠. 크로스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난 스타트로 해야지. 그러면 왼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패딩을 조금 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컬럼 자체에서 옵션 엔터에서 패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그냥 넉넉하게 한 20 정도로 줘볼게요. 20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연습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만 좀 키워봅시다. 글자 크기를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마우스를 올려봐요. 이렇게 텍스트 뭔가 있죠. 근데 뭔가 텍스트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스타일로 하면 뭐 되나? 아니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문서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검색하는 API 닥이 있어요.
자, 커맨드 클릭해서 새 창 열게요. 자, 텍스트를 검색합니다. 텍스트 클래스가 있겠죠. 엔터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어떻게 텍스트를 적용하면 되는지가 나오겠죠. 대충 보는 겁니다. 아, 그럼 보니까 텍스트 스팬도 있고요. 텍스트 오버플로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선택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좋아요. 네, 텍스트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들어가 보는 거예요. 텍스트 스타일. 자, 텍스트 스타일을 눌러봅니다. 그럼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API 문서 안에서 계속 머무시면 돼요. 계속 여기서 놀면서 저희가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이 있네요. 폰트 스타일도 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이거 보고 대충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일로 해서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올려보니까 아, 폰트 크기랑 글자 크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폰트 사이즈가 있네요. 그렇죠? 더블이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한 30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 이제 폰트 두께 그런 거거든요. 이제 폰트 웨이트를 한 볼드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신 제휴사 혜택.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거 먼저 해볼까요?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 클릭하는 것처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버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버튼이 있나? 이것도 찾아보는 거죠. 눌러서 가봅니다. 버튼. 이게 저도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튼.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구글링 하세요. 그럼 다트에서 다트 플러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터 버튼 이그젬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버튼이 있으려나 보는 거죠.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게 있네요. 엘리베이티드 버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웃라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텍스트 버튼도 존재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긴 게 텍스트 버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텍스트 버튼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았잖아요. 그럼 텍스트 버튼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문서에 검색하는 거죠. 자, 그럼 텍스트 버튼 이쪽으로 오셔서 보면서 그냥 붙여 넣으면 돼요. 쭉 보시다가 보면은 이런 게 있네요. 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버튼도 있고 막 있구나. 약간 요런 거 쓰면 되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텍스트 버튼 아이콘처럼. 그러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버튼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생긴 버튼 검색해 봅니다. 텍스트 버튼이라고 해서 뭔가 스테이트 컨트롤러라는 것도 있고 하네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텍스트 버튼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위젯이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위젯에서 겟 버튼 해보는 거죠. 이왕 하는 거, 아, 그러면은 예, 문구를 쓰면 어떨까요? 그쵸? 타이틀 해가지고 스트링 문구를 써보자고요. 그리고 리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는 지금 모르니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은 이따가 넣을 거고, child는 텍스트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텍스트 지금 매개변수를 받은 타이틀을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프레스드는 이제 눌러졌을 때죠. 버튼이 눌러졌을 때. 자, 마우스 올려서 봅니다. 아, 저 문법 할 때 배웠죠.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쵸? 함수의 형태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값을 정할 때는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를 찍어 볼 수가 있겠죠. 클릭이 되었다. 버튼 클릭됨. 그래서 타이틀도 찍어 볼게요. 스타일을 또 넣을 수가 있나 봐요. 텍스트 스타일 해가지고 일단 스타일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겟 버튼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카이어드 키워드 이렇게 넣을게요.
겟 버튼 맨 마지막에 넣고, 그리고 타이틀은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 넣으면 되겠죠. 이름으로 했으니까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 자, 저장하면요. 자,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이라고 버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 또 검색을 해보곤 해야겠죠. 그쵸? 이 토글 셀렉티드가 적용이 됐을 때 이 스타일이 바뀌는 것 같아요. 위젯의 스타일이. 그럼 스타일을 한번 찾아봅니다. 스타일. 자, 텍스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또 타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예시가 딱 맞을 것 같네요. 텍스트 버튼 아이콘 샵2. 샵2를 찾아요. 이렇게. 샵2가 나왔죠. 여기 보니까 텍스트 버튼에 스타일 프람이라고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좀 복사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버튼 스타일 프람을 하게 되면 스타일이 나오나 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가 버튼 스타일이라는 걸 반환을 해주네요. 그쵸? 스타일 프람이. 그러면은 여기서 텍스트 버튼에서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버튼 스타일을. 그럼 여기다가 스타일 해서 여기서 가져온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콘스트 버튼 스타일. 컨스트는 인보크가 안 되네요. 파이널. 그럼 이렇게 버튼 스타일하고 담아가지고 넣으면 어떨까요? 칼라 스킴은 칼라스는 그냥 아무 색깔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포그라운드 칼라를 지금 예제 보니까 흰색 있죠, 그쵸? 흰색, 화이트. 이제 백그라운드 칼라는 약간 그레이 같은 거, 그레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버튼 스타일이 여기다 쏙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쇼핑으로가 나온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부터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일단은 이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배너라고 할까요? 겟 배너라고 하나 해서 함수를 또 만들게요. 이제 배너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지, 활성, 쿠팡 오늘의 책 뭐 있죠, 그쵸? 요거 그냥 저희가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 주소가 있어야겠다. 이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소스라고 할게요. 이미지 소스. 문자열이 들어간다 해주고요. 그리고 뭐 타이틀,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스테이터스 타이틀, 뭐 대충 스테이터스 타이틀이랑 요거는 이제 타이틀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퀘어드 타이틀이랑 자동으로 해줘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주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리턴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배경색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로우로 만듭니다. children 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아이템이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소스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대충 언스플래시에서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이미지를 아무거나. 자,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 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우리가 사이즈를 줄 수도 있잖아요. 뭐 가로 세로 요거도 줘보자고요. 그러면은 앞에다 갈까요? 예. 하이트는 요거도 한 100 정도, 위스도 한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드 코딩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넣어줄게요. 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본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우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은 이미지 소스가 들어간다 해주고, 네, 그럼 리카드가 빠집니다. 왜냐면 기본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리카드 뺄게요. 기본값 넣어줄 거기 때문에. 타이틀은 뭐 제목입니다. 뭐 설명입니다. 제목 설명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겟 배너 자체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두 곳에 들어갑니다. 겟 배너 함수를 호출. 자, 저장하면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풀로 안 찼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미지 네트워크를 검색해 보면 되겠죠. 이미지 네트워크. 자, 플러터 여기서 검색합니다. 이미지 네트워크. 자, 요거도 이름 생성자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다트 문법, 다트 긴조 문법을 보시면은 조금 해결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면 좋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네트워크 생성자로 얘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뭔가 근데 뭐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미지까지만 검색을 해서 보세요. 이미지. 그럼 이미지 클래스로 가서 확인하시면 예시가 더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 관련해서 있지 않을까요? 스케일. 없나요? 이미지 에스펙트 레이쇼.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구글을 하겠습니다. 다트 이미지 에스펙트 레이쇼. 아니면 컨텐트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트 모드. How do I stretch whole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보는 겁니다. 이미지. fit이라고 해서 박스 fit을 하면 된대요. 박스 fit.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네, fit, 박스 fit을 넣어주겠다. 그럼 다른 이제 옵션들도 있는지 보는 거예요. fill도 있고, fit도 있고. fill로 하면 아마 꽉 채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서 보면은 이제 네모로 이제 정확하게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 자체에서 뭔가 라운딩에 대한 거를 제공하는지 보는 거예요. 라운딩, 코너 레이디어스. 뭐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뭐 AI한테 물어보거나 구글링 하셔도 됩니다. 다시 구글링 좀 해볼게요. 다트 이미지, 코너 레이디어스. 이미지 어떻게 코너 레이디어스 주나요? 라고 지금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았습니다. 뭡니까? 다트는 기본적으로 그 뭔가 효과를 주려고 할 때 이 요소에다가 감싸는 효과를 많이 써요. 지금 보시면은 클립 R 렉탱글로 해서 보더 레이디어스를 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뭔가 네모가 됐던 세모가 됐던 얘를 한번 감싸고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그 패딩을 줄 때도 마찬가지. 패딩을 넣을 때도 어때요? 기존 거에다가 감싸는 거를 취하고 있죠, 지금. 그것처럼 라운드를 주려고 하더라도 감싸면 된다. 이렇게 좀 다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립 렉탱글을 일단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보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 여기다가 또 감싸야겠네요. 그죠? 그럼 클립 R 렉탱글 여기서 이제 차일드가 또 있겠죠. 차일드가 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더 레이디어스를 주면 되는 거죠. 보더
circular 8 정도 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디자인 보고 수치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조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를 뭔가 구글링 하거나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터에서 패턴은 뭐냐면 기존 거에다가 뭔가 내가 더 감싸는 형태로 보통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요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느껴지시게 될 텐데, 플러터의 큰 핵심은 그거예요. 플러터는 위젯 단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때 이런 식이다.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네모난 게 있어요. 네모난 게 있는데 뭐 그 겉에다가 이렇게 뭔가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쵸, 바깥쪽에다가 감싸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라운딩을 준다는 것도 결국에는 바깥쪽에 효과를 넣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위젯이라는 거를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뭐 네트워크 관련 위젯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위젯을 또 감싸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플러터 자체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애들이랑 좀 차별점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가지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결국에는 컬럼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도 컬럼으로 잡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children에서 텍스트 두 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타이틀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디스크립션. 자, 저장을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지? 우선은 얘랑 얘 사이에 간격을 좀 띄워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 로우 자체에도 스페이싱이 있겠죠. 한 10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가운데로 돼버렸어요. 그럼 얘를 왼쪽으로 두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로우에서 이 컬럼이죠. 컬럼에서 잡아야죠. 그럼 컬럼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크로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크로스 엑시스, 크로스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로 하면 되겠죠. 왼쪽으로 잡아두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크로스 얼라이먼트를 스타트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뭐 글자 크기까지는 조절을 안 할게요. 예.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미니 미션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니 미션을 통해서 알았던 내용이 있죠. 우리가 플러터의 핵심은 뭔가 내가 그 네모난 거에서 코너를 주려고 할 때 그때 뭔가 감싸는 형태였다. 그럼 나중에 애니메이션 넣을 때도 여기서 감싸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블러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싸는 형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구나 정도로 조금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미니 미션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젯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젯 만들기. 위젯 펑션과 위젯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시를 아까 계속 봤었죠. 그 API 사이트 가서 볼게요. 예제 어떻게 만들었나? 그 세이프 에어리아를 검색하세요. API에서.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예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조금만 내리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컴포넌트, 즉 이제 위젯을 만드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스태틱 파이널로 해서 컨트롤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하고 스테인리스 위젯 안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태틱 파이널로 만들었네요. 그럼 저희도 스태틱 파이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태틱 파이널로 get title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위젯인데 자, 앞에다가 변수 이렇게 스태틱 파이널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컴포넌트 미션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션 타이틀 는 해주고 이제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게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미션 타이틀이라는 게 한번 그 매물이 올라가게 되면 걔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겟박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겟박스는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 그럼 스태틱 파이널 박스 미션 박스 그래서 컨테이너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겟 버튼이 있었습니다. 겟 버튼도 그냥 저희가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스태틱 파이널 미션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션 버튼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 스타일이 이 지금 스테인리스 위젯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거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텍스트 버튼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이니셜라이저에서 지원 그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레이스 쓰시면 돼요. 레이트. 예. 레이스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그 다트 기초문법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이랑 이런 것도 필요하네요. 예, 이런 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매개 변수를 못 받으니까 얘가 그러면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유튜브 쇼핑으로 이동이라는 것을 뭐 컨스트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치면은 알죠? 파이널 할게요. 파이널. 그럼 얘를 쓰면 되겠죠. 타이틀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꾼 거로 적용이 되면 되겠죠. 겟 배너까지 같이 해볼게요. 겟 배너도 일단은 잘라서 이 스테인리스 위젯이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넣을게요.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미지 소스랑 디스크립션이랑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멤버 변수로 둬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그쵸. 파이널 요건 이제 그러면 버튼 타이틀 하면 되겠죠. 버튼 타이틀 파이널 자, 왜 파이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퍼스트 미션이란 페이지가 이 컨스트 생성자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도 다트 기초문법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이제. 그럼 요거도 스태틱 파이널 미션 배너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리턴 부분이 바로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예. 그리고 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뭡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선언 단계에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려고 레이스를 붙이면 어떨까요? 우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냥 버튼이라고 하면 되겠죠. 미션 버튼. 그리고 여기는 미션 배너. 미션 타이틀.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요거 에러부터 잡을게요. 파이널 모든 필드를 파이널로 만드시오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버튼 이쪽도 파이널로 해주고 스타일 from이 안 된다.
텍스트 버튼 스타일 프롬. 그러면은 이제 요 텍스트 버튼 스타일 프롬은 그냥 제가 바로 넣으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예, 바로 넣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얼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파이널이 아닌 게 있나요 지금? 멤버 변수가? 아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아 얘도 문제네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션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파이널 키워드가 무조건 붙어야 되는데 안 붙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버튼을 그냥 제가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예, 그냥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션 배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미션 배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것들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거죠. 아, 우리가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생성이 될 때, 그때 컨스트로 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성능 향상을 좀 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불필요하게 재렌더링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모든 멤버 변수들이 전부 다 파이널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파이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팩토링 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리팩토링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하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빼는 게 힘들었다면 결국에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즉 요런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로우에 대한 부분을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만들고 적용하면 좀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은 애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로우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리팩터 익스트랙트 플러터 위젯이 있어요.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위젯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로우 아이템이라고 대충 만들어 볼게요. 아니죠. 배너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배너 아이템. 그래서 리팩터를 하게 되면요. 배너 아이템이 마법처럼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커맨드 클릭해 보면 얘가 이제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컨스트 생성자를 취하는 거죠. 일부러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쵸 전부 다 파이널 키워드가 붙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리하자면 아까 저희가 그 위젯 함수를 만들었었잖아요. 위젯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 위젯으로 뽑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작업하는 특성상 바로 위젯을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그냥 막 개발을 하세요. 개발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이 배너 아이템 부분도 사라지게 되고 그대로 한 줄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버튼도 정대님 저는 요것도 위젯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팩터 익스트랙트 플러터 위젯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가 좋을까요? add 버튼이라고 해서 add 버튼, 광고 버튼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밑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이 코드 아이디가 자동 완성도 되고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중할 건 뭐냐면요. 이제 다트 문법을 빨리 익혀서 이 소스 분석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API 문서를 보면서 다른 소스를 어떻게 쓰여졌나 자꾸 보시면서 적용하는 게 좀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우리가 매개변수를 받으면 컨스트로 생성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퍼스트 미션 페이지에 대한 콘스트 생성자는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메인 다트에서 콘스트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젯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위젯 펑션보다는 위젯을
저렇게 리팩토링해서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위젯 펑션과 위젯을 만드는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 적용해본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아이템들을 우리가 스크롤링 하는 그 사용자 인터랙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